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큰 변동성 없이 지지부진하게 지금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코인시장도 굉장히 좀 어두운 그늘 아래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소송이 그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SSC와 리플 모두 다 항소를 이제 철회를 하면서 법원 측에 이 60일 중지 명령을 좀 받은 상태인데, 이 60일 안으로 이제 SSC 측에서 합의안을 도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합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새로운 SS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자, 오늘 바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 애킨스 같은 경우 우리 리플에게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 60일 뭐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도 충분히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24일자로 해서 SSC 측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때 리플 회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내부에서 투표가 진행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법원 측에 최종적인 합의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법원 측에서도 이를 이제 승인해 준다라면 리플의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이 비공개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리플의 향방이 갈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그 태생 자체가 이제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코인이죠. 자, 최근에 스위프트, 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을 할 때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이 스위프트에 리플이 통합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통합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스위프트가 현재 150조 달러의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리플이 단 1%만 이 거래량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리플의 가격은 단숨에 35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리플의 강력한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을 여러분께서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다음 주 5월 1일자로 해서 이 우리 코인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가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현재 그 확률상 이 악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좀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악재를 모르고 당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해준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호재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 과정의 보너스 수익까지도 충분히 두둑하게 챙길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서 여러분 대응 전략을 꼭 미리미리 마련해 두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계신 기존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드디어 이 폴 애킨스 새로운 SSC 위원장이 오늘 정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애킨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암호화폐 산업의 우호적인 인물로 간주가 좀 되고 있죠. 자, 실제로 이 애킨스의 취임으로 인해서 이 ETF 승인 지원과 규제 명확성의 부족, 그리고 리플 등과의 법적 분쟁 해결 등 다양한 이슈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도 이 친암호화폐 행보가 강화될 경우 SSC가 이제 규제보다는 육성 중심의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트럼프의 이 디지털 자산 친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 공백이 길었던 만큼 암호화폐 산업에 숨통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 애킨스 위원장 같은 경우는 리플의 고발을 처리를 하겠다. 자, 그동안 SS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자로 이제 취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 SSC도 이제 우리 리플의 이제 소송, 그리고 ETF 관련해서도 지금 좀 더 속도를 좀 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SSC에서 비공개 회의가 지금 잡혀 있는데, 비공개 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현재 비공개회의 주제가 총 4가지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소송 정구의 해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SEC 내부에서도 지금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소송이 일단 뭐 거의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리플이 상승 여력을 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기도 하고 또 SEC 측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이제 폴 애킨스가 이제 취임을 했고 완전체를 현재 갖췄기 때문에 이제 곧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 명령 조치 그리고 소송 청구 해결 바로 벌금과 이 기관 판매 관련한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이제 곧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24일 한국 시간으로는 25일입니다. 금요일 새벽녘에 이 회의가 진행되면서 금일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SEC 측에서 이제 투표가 이제 잘 진행이 되면 우리 리플의 소송은 이제 완벽히 끝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리플도 다시 한번 멋진 강력한 방향성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리플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좀 작용될 것이고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 가장 강력한 호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ETF랑 IPO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이 스위프트를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스위프트와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거래량의 1%만 처리해도 $35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하루 기준으로 $5조 수준의 자금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시장이죠. 자, 현재 인공지능 AI 챗 GPT를 활용해서 시나리오를 분석해 본 결과 XRP가 스위프트 1일 거래량의 1%인 $500억 규모를 처리할 경우 리플의 거래량은 기존 $29억 에서 17배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이 리플의 가격도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리플의 가격은 35.86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플 측에서도 과거 이 파리 핀테크 포럼에서 스위프트를 없애기보다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고 또 XRP가 중개은행 없이도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자,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을 할 때 보통 3일에서 한 4일 정도 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싼 편이죠. 자, 그러나 리플의 이 플랫폼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3, 4초밖에 걸리지 않고 자, 수수료도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스위프트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리플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통합을 모색하면서 상생을 현재 도모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스위프트가 드디어 XRP 결제망을 개통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커뮤니티 전문가 아서는 자, 리플은 스위프트와 통합할 계획이 없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자, 지리 정치적 요인과 리플의 독자적 확장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아서는 스위프트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이다라고 지칭하면서 리플은 보다 빠르고 저렴하면서 투명한 결제 네트워크로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 리플 측은 이 암호화폐 수탁사 히든로스 인수를 하면서 자, 전통 금융과의 다리가 아니라 기존 금융의 대체자가 되기 위한 결정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은 전통 금융에 통합되려는 게 아니라 자, 오히려 전통 금융이 리플 생태계로 이동 중이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법률 전문가 빌 모건 같은 경우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협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자, 리플의 플랫폼이 스위프트와 보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조심스럽게 반박을 했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 이 스위프트에서 리플의 역할이 굉장히 중추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것이고, 이 스위프트가 현재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이제 리플이 조금씩 잠식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통합이 됐건 아니면 대체가 됐건 상관없이 리플의 방향성은 이제 어쨌거나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은 그 방향성의 시작점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나아갈 길,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단 1% 거래량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35달러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스위프트가 이제 리플과 통합을 모색하면서 계속해서 리플이 감당해야 되는 이 비중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수익도 자, 35달러를 넘어서 자, 100달러 이상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 리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저평가되는 이 구간, 이 저점 매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신다.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선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투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뚜렷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간중간 나타나는 개미털기 작업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바로 지금이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리플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에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자, 수량을 더욱더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서는 안 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 구간을 꼭 확인하고서,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외부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 지나간 이후에 저점을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 이에 따른 매수 타점,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해서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가오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에서 다음 주 5월 1일자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은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과의 2차 관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요구는 양국의 금리 차를 좁혀서 무역 적자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압박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에 대해서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미국이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렵다, 정부에서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왜 악재가 될 수가 있는가? 자, 작년 7월달 일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자, 7월 말에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자, 8월 초에 바로 엔케리 청산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코인시장 모두 다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크게 급락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엔케리 청산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상품으로 다른 국가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 엔케리 트레이드의 수익이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왔었던 이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됐는데, 자, 이것을 바로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하방 압박을 받았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다시 한번 미국이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을 지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5월 1일자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이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동결이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인상이 되게 될 경우 엔케리 청산은 우리가 꼭 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를 보면은 한 차례 급락이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지고 바로 반등 흐름, 급등 흐름까지 연결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급락 흐름에 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고, 바로 비중 관리죠. 비중 관리를 좀 미리미리 해줘야 되고, 나중에 저점을 다지셨을 때 우리가 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보너스 수익을 두둑히 챙겨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께서도 꼭 미리미리 챙겨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우리가 꼭 추적 관찰을 해줘야 되고, 이런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바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 부분까지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활용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